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네. 재계약 추진하는 거는 진짜 손흥민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보여주는 지표 같은데, 일단 영국 텔레그래프에서 좀 텔레그래프 그리고 이제 9미닛 여기서 보도가 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보도는 이렇습니다. 이게 텔레그래프지의 제목인데요. 그쵸. 토트넘이 손흥민 계약의 옵션으로 있는 조항을 그 트리거, 그러니까 이게 좀 다시 발동시킨다. 그렇죠. 뭐 이런 방아쇠를 당긴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그거 이제 해리케인 같은 상태를 가 재발하지 않게끔. 그게 핵심이죠. 손흥민 계약에 지금 들어있는 연장 계약을 옵션을 발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그래서 만약 그 조항이 발동이 되면 현재 2025년 여름, 그러니까 지금 1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되는 2026년 그러니까 북미 월드컵 전까지 뛰게 되는 그렇네요. 셈이죠. 손흥민 선수 나이로는 만 34살 네. 까지 토트넘에 남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계약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제 기억에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것은 토트넘의 그 소식통이라고 할 수 있는 폴 오키프, 이분이 토트넘 관련 소식 굉장히 좀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여러 가지 정보를 빨리빨리 좀 온라인상에 퍼뜨리는 그런 좀 뭐랄까 능력자인데, 이분이 9월 9일에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토트넘이 캡틴 소니의 컨트랙트를 이렇게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계약을 연장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좀 썼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밑에 이제 JW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얼마나 남았냐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고 그래서 내년 여름이 되면 1년밖에 안 남는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이제 라이언 이삭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는 거는 그것도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굳이 나이가 든 선수를 재계약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폴 오키프가 약간 좀 바보 화를 냅니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손흥민은 커머셜 골드마인이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금광 같은 선수다. 그리고 톱플레이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벌어주고 실력도 좋은 선수인데 계약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어리석은 소리냐 이러면서 이거는 윈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분이 약간 완전 맞는 말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약 조건을 정말 엄청나게 연봉을 정말 2배 올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경기력도 이번 헤드트릭에서 보여줬듯이 여전히 리그에서 탑 수준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것도 머뭇머뭇하다가 겨울 넘어가고 여름 되면 1년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FA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만약 그때 가서 잡으려고 하면 돈을 더 줘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 옵션이 언제까지 발동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토트넘이 지금 계약을 서두르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2021-22 시즌에 도중했죠. 그때 하면서 굉장히 주급도 많이 올리고 거의 그 당시 케인급까지 올리면서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걸로 근데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계약할 때 이제 그 계약 기간을 만약에 다 채우게 되면 토트넘 10년을 뛰게 되는. 그러니까 토전드 태클을 타는 게 아니냐. 사실 이미 토전드지만 진짜 정말 레전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이었죠. 그 당시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더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는 약간 그 마지막 시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토트넘 재계약 이게 옳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재계약이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대단한 게 뭐냐면 야구 쪽에 그런 게 좀 많죠. FA로 장기 계약하면은 이제 첫 몇 년은 좀 먹튀 얘기 들으면서 부진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축구도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 재계약한 시즌에 득점왕을 박아버렸어요. 원래 재계약 끝나면 입금 끝나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안도를 거죠. 하기 때문에.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흔치 않습니다. 재계약을 박은 시즌에 역대급 성과를 내는. 이건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린 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당사자나 레비 회장이나 어깨 피는 거죠. 거봐. 그렇죠. 재계약했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지금 급여도 뭐 최고 수준 줬다고 하지만 그때는 케인이 몇 년 전에 한 계약을 갱신을 안 하면서 그렇죠. 그 주급이 묶여 있던 상황이었고 네. 은돈벨레랑 같은 금액이었잖아요. 그게 뭐 토트넘에서 최고 주급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조건으로 재계약을 굉장히 토트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했는데 득점왕을 차지를 하는 이런 활약을. 그때 또 케인이 시즌 초반에 절었잖아요. 저렇죠. 좀 뭐 이적설 맨시스티 나오고 이적설 네. 때문에 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드캐리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내부적으로 더 저는 확산이 됐을 거라고 보고 게다가 주장을 맡고 있고 주장 되자마자 팀 분위기 싹 바꾸고 그렇죠. 성적도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 토트넘이 재계약을 꿈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당연히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윤여행 기자가 조사해온 기록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네.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순위 3위. 네, 맞습니다. 케인 그리고 지미 그르브스 그리브스, 다음으로. 그리브스, 네. 네. 근데 그르브스는 사실 뭐 좀 더 좀 남은 계약 기간 다 채우면 뭐 그래도 그 저까지는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인데 케인이 골이 너무 많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280골이니까 그렇죠. 한 140골은 더 넣어야 케인이 이기는 건데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네.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2위면 뭐 이미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378경기 출전해서 148골, 80개 도움입니다. 공격 포인트가 228개입니다. 야, 이 엄청난 거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재계약하게 되면 토트넘에서 10년을 넘어서 뭐 네. 11년, 12년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역대급 레전드입니다. 이미 게다가 주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인데 뭐 이건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일단 손흥민 선수 이적설 나왔던 곳이 사우디였는데 손흥민 선수 사우디 안 간다고 일단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중요하지만 아직은 저기는 여기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좀 축구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토트넘에 대한 애정도도 사실 지금 컸으면 더 컸지 네. 더 적지는 않기 때문에 토트넘에 본인도 좀 남아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주장 일단 원래도 굉장히 성실한 네. 애사심이 높은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을 이렇게 팀장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매니저 맡기면서 실질적으로 약간 지분도 준 거야 지금. 심리적으로 본인이 이 팀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는 그런 어떤 충성심, 로얄티나 어떤 책임감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난 경기 때 히샬리송 골 넣고 그쵸. 히샬리송 제일 앞에 데려가서 인사시키는 것만 봐도 네. 그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부진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득점도 연속골 실패했고 볼리 TV에서 손흥민 부진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네. 좀 아쉬웠다.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네,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네, 원톱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를 앞세워서 축하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네. 진짜 주장다운 품격이 아니었나. 네. 경기 끝나고 인터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골 넣었을 때보다 더 좋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뒤져도 빈말로라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커페이스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뭔가 팀 내에서 또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이번 팬포럼 때 얘기했지만 팀 동료들이 손흥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주장 선택은 쉬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분위기 게다가 지난 경기 정말 극적인 승리를 하고 나서 북런던 더비라는 또 어마어마한 고비를 만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맨유를 이미 잡았지만 여전히 포스테코글루호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들을 갖는 시선이 있습니다. 대진이 좋았다. 대진이 딱히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번 아스날전이 지난 시즌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가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버버리 패션 갔었죠. 위크도 가서 네. 사카 옆에 어색하게 앉아있기도 했었고 또 이런 팬포럼도 하면서 약간 바빠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몸 관리를 소홀히 할 선수는 아니니까요. 네. 자, 아스날과의 경기 지금 두 팀이 4승 1무로 승점이 동률입니다. 네. 근데 네. 토트넘이 이제 득실에서 8대5로 앞서면서 리그 2위에 올라 있고 아스날은 4위인가요, 지금? 네. 근데 아스날도 지금 3연승, 그리고 리그 2연승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네, 이거 챔스에서 좋은 성과를 냈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챔스 경기 때 주전 선수를 꽤 많이 투입을 했고 네. 또 웨데고로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약간 체력 변수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챔스 유럽 대 못 나가는 것은 좀 슬픈 일이지만 네. 역으로 그 어떤 남은 체력을 리그에 좀 몰빵할 수 있는 그렇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네. 그런 시즌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토트넘 리그 4연승이고 이제 번리전에 2실점, 셰필드전 1실점. 실점은 좀 계속 있지만 역전승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요게 좀 토트넘이 달라진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멘탈적으로 네. 토트넘이 좀 단단해졌다.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최근 북런던 더비에서는 토트넘이 성적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순위로 봤을 때 뭐 두 팀이 좀 뭐 지난 시즌에는 많이 밀렸지만 네. 계속 비등이 좀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이 북런던 더비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최근 5경기에서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아, 1승 4패 중이니까요. 네네. 네. 지난 시즌에는 북런던 더비 2번 다 졌습니다. 다 졌습니다. 더블을 당했죠. 네. 네. 네, 그리고 아스날 원정에서 특히 토트넘이 좀 약합니다. 네. 2010년 11월 이후에 리그에서 좀 무승 중이고 네. 뭐 리그컵에서는 2018, 2019 시즌에 1승을 하긴 했습니다. 에미레이츠에서 당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 넣고 알리도 골을 넣으면서 네. 그때 토트넘이 추억의 이름 승리를 델레 했는데 네. EPL에서는 또 아스날 원정 3연패 중이라서 사실상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 토트넘에는 정말 힘든 곳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아스날에게는 좀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골 기록만 보면 뭐 대단하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통산 18경기에 나와서 5골 2동. 손흥민이 뛴 경기에서는 6승 5무 7패 네. 하고 있는데 득점왕 시즌에 이제 2골을 넣었었고요. 네,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이제 골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유럽 통산 독일 잉글랜드 통틀어 가지고 네. 197골 넣고 있는데 북런던 더비 해트트릭을 200골을 뭐 해트트릭 하면 굉장히 여러모로 많은 기록들이 네. 양산이 될 겁니다. 이게 또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꾸준히 보면서 늘 하는 걱정이 분위기가 좋다 싶으면은 기대가 높아진다 싶으면은 좀 꺾이는 그런 일들이 그쵸. 많았었는데 뭔가 그래도 올 시즌 포스트코글로는 좀 느낌이 달라서 네, 손흥민 어쨌든 주장 느낌이 달라요. 네. 느낌이 다릅니다. 디즈미 경기 2번이나 했으니까 그렇죠. 이 아스날전도 에미레이츠에서 아스날 그 징크스라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까지 넘어서면 진짜 올 시즌 토트넘은 확실히 기대해볼 만하다. 네, 그런 예측이 나오겠죠. 리그 원정에서 13년 만에 첫 승도전입니다. 그냥 좀 수치스러운 기록이죠. 토트넘 팬들에게는. 수치스러운데 네. 의미가 커요. 예. 케인이 나간 상황에서 네. 이거를 바꿨다는 거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승리를 했던 게 이제 리그컵입니다. 네. 리그컵에서 2018-19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승리를 했던 그 기억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마저도 벌써 이렇게 되면 한 4년 넘은 거네요. 네. 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아스날 상대로 득점했던 게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엄청난 감차였죠. 네. 그때처럼 좀 멋있게 한번 골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서. 네. 히샤리송이랑 손흥민 선수 중에 또 둘 중에 원톱을 누가 설지 또 골라야 될 텐데. 히샬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아스널은 토트넘 상대로 라인을 내리지 않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앞에 내세우는 게 벌리전처럼 네. 쓰는 게 낫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또 심스를 좀 치르고 왔기 때문에 약간 좀 스쿼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 네. 아무튼 지금 아스날전 그리고 리버풀전입니다. 2연전이에요. 네. 강팀 상대로 그 출발점이 되는 북런던 더비 이거 잘 치렀으면 좋겠고 뭐 손흥민 선수 재계약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해서 북런던 더비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네, 좀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9월, 10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추석 선물을 진짜 궁금합니다. 네. NG볼이 진짜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고요. 저희 둘이 입중계 하니까요. 네. 네, 저희 북런던 더비 보러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